결혼기념일에 시어머니 오지 말라며 며느리가 문을 닫았다. 그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재산 단 한 푼도 주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며느리는 상상도 못한 결말을 맞게 되는데, 결혼기념일은 부부가 서로를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결혼기념일은 누군가의 가슴을 찢어놓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를 챙기고 싶던 아들, 그리고 오늘만큼은 시어머니 오지 말라며 문을 닫아버린 며느리. 작은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가족의 정을 무너뜨릴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이 선택은 가족 모두의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벌어진 단 한 번의 말. 그 말이 부른 파국의 끝에서 가족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주방에서는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따끈한 밥 냄새가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다. 여보, 이거 좀 봐. 테이블에 앉아있던 태준이 휴대폰 화면을 미영 쪽으로 내밀었다. 화면에는 몇 년 전 두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찍었던 사진이 떠 있었다. 탁 트인 바닷가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었다. 벌써 10년이네, 우리. 태준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벌써 애까지 이렇게 컸는데 뭐. 앞치마를 두른 채 아침상을 차리던 미영이 대충 대답하며 웃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입꼬리는 어느 때보다 더 밝게 올라가 있었다. 식탁 위에는 미리 주문해둔 케이크 상자가 올려져 있었다. 붉은 리본이 둘러져 있는 그 상자를 보며 미영은 살짝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에 이거 촛불 켜고 간단하게 와인이나 하나 마실까? 당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서 오늘만큼은 둘이서 편하게 보내자. 태주는 한순간 고민하는 듯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인데. 응? 오늘 저녁에 엄마도 같이 먹으면 어떨까? 식탁 위로 순간 정적이 내려앉았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미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당신 어머니? 응.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엄마 혼자잖아. 해마다 그냥 TV 보면서 컵라면이나 끓여 드시고 그러더라. 태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이번엔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도 이제 형편 좀 나아졌고. 미영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눈동자가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다. 여보, 결혼기념일이 뭔지는 알아? 알지. 우리가 결혼한 날이지. 맞아. 부부끼리 서로 고생했다고, 앞으로도 잘해보자고, 그렇게 둘만의 시간 갖는 날이잖아. 미영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숨겨진 날이 돋긴 듯했다. 근데 왜 매번 시어머니가 끼어야 하는데? 태주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끼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당신은 좋겠지. 엄마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챙긴 기분일 테니까. 근데 나는? 미영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다. 나는 매번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결혼기념일에도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엄마가 했던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그게 결혼기념일이야? 태주는 억울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얼굴을 했다.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잖아. 그냥 오늘 하루만. 아니, 오늘이니까 더 싫어. 미영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평소에야 오시라고 하면 오시고 밥 한 번 먹으면 되지. 근데 왜 하필 오늘이야? 오늘만큼은 좀 우리 둘만 보내면 안 돼?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 상자가 괜히 어색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붉은 리본이 상황과는 다르게 들떠 있는 것 같았다. 엄마도 사람인데 오늘 같은 날 혼자 계시면 그럼 집에서 손주나 보시라고 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확 무거워졌다. 뭐, 당신 어머니 혼자 계신다며? 그럼 낮에 잠깐 오셔서 애 보고 가시라고 해. 우리 저녁에 나갈 수도 있잖아. 애 맡길 데도 없는데. 지금 엄마더러 결혼 기념일에 손주나 보고 가라고? 왜? 틀린 말이야? 미영은 팔짱을 끼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볼까? 나 당신 어머니 오는 거 불편해. 오시면 애 봐주시는 건 고맙지. 근데 늘 끝은 똑같잖아. 옛날에는 어쨌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어땠다. 들으면 들을수록 나보고 고마워하라는 말 같아.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엄마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아들이니까 그렇게 들리겠지. 나는 며느리잖아. 듣는 귀가 달라. 미영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내쉬며 덧붙였다. 그리고 솔직히 나도 사람인데, 나도 아내인데, 나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한 결혼기념일 보내고 싶어. 맨날 시댁, 시어머니, 효도, 부담 그 사이에 내가 없어. 태주는 그 말에 잠시 흔들렸다. 미영의 얼굴에는 분노와 피로, 서러움이 동시에 비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저녁 한 끼 같이 먹자는 말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그래, 커질 일이야. 왜냐면 오늘 하루만큼은 나한테도 중요한 날이니까. 당신은 늘 엄마 편이잖아. 한 번쯤은 아내 편 들어줄 수는 없는 거야? 서랍 위에 놓여있던 결혼사진이 시야에 들어왔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는 과거의 미영과 어색한 양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던 태준. 그때는 이들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게 될 줄 몰랐다. 태준은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다. 알겠어. 그럼 오늘은 그냥 우리끼리 먹자. 그래, 고마워. 미영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겨우 이 정도도 싸워야 얻어내는구나 하는 씁쓸함이 스쳤다. 하지만 이 부부의 대화가 전부는 아니었다. 같은 시각 버스 종점 근처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순자는 작은 부엌에서 혼자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시계는 아침 9시를 막 넘기고 있었다. 오늘이 걔들 결혼기념일이었지. 혼잣말을 하며 냄비 뚜껑을 살짝 열어본다. 고추 냄새와 김치 냄새가 섞인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냉장고에서 작은 반찬통들을 꺼냈다. 멸치볶음, 고등어 조림, 직접 담근 깍두기. 이것만 있으면 셋이서 충분히 먹겠지. 식탁 옆 의자에는 이미 작은 에코백이 놓여 있었다. 안에는 손수 싸둔 반찬통과 노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근근히 모은 적금에서 뺀 현금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올해는 애들한테 용돈 좀 줘야지. 집 대출도 있고 애 학원비도 많을 텐데.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만 몇 번이나 확인했다. 아직은 이른가 얘들이 바쁘려나.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태준이 발신.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이구, 우리 아들이. 준아? 엄마 뭐해? 아침 드셨어? 그럼 먹었지 너는? 미영이는? 손주는 유치원 갔고? 순자의 목소리는 묻는 말마다 애정으로 가득했다. 응, 다 잘 있어. 엄마 오늘 태주는 한동안 말을 고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다.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 낮에 시간 되면 집에 잠깐 올래?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순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아, 그래, 손주 봐달라는 거야? 응, 저녁에 잠깐 밖에 나갔다 오려고. 둘이서 밥이나 먹으려고. 아, 그렇구나. 순자의 웃음소리가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그럼 그려. 내가 가야지. 몇 시쯤 가면 되냐? 한두 시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 알겠다, 알겠어. 그럼 내가 반찬 좀 싸가지고 갈게. 엄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됐다. 인자 그런 소리. 애 보면서 같이 저녁도 먹고 그러지 뭐. 잠시 침묵. 수화기 너머에서 태준의 숨소리가 약간 거칠어졌다. 엄마. 응? 오늘 저녁은 아마 같이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왜? 너희 둘 결혼 기념일이잖아. 내가 손주 봐주고 셋이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그러면 되지. 태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미영이가 오늘만큼은 둘이서만 보내고 싶대. 엄마도 알잖아. 요즘 많이 지친 것도 같고.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흠칫했다. 아, 그려? 그럼 그러면 되지 뭐. 나는 그냥 손주만 보고 올게. 엄마, 기분 나쁘지 않지? 에이, 내가 뭐 그런 걸로 기분을 나빠해. 너희 둘이 좋은 날인데 내가 끼어들면 안 되지. 순자는 일부러 웃음 섞인 목소리를 냈다. 나는 손주랑 놀면 그걸로 됐다. 통화를 끊고 난 뒤 잠시 조용해진 부엌. 끓고 있던 김치찌개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다. 순자는 에코백 안에 넣어둔 봉투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시 밀어 넣었다. 용돈은 그냥 나중에 줘도 되겠지. 한편 아들 집. 그래, 엄마 뭐래? 설거지를 마친 미영이 물티슈로 식탁을 닦으며 물었다. 낮에 애 봐주러 오신대. 그래, 잘 됐네. 그럼 우리 저녁에 좀 여유 있게 나갔다 올 수 있겠다. 태주는 선뜻 기뻐하지 못했다. 근데 엄마, 오늘 같이 밥 먹고 갈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 둘만 보내고 싶다고 그랬지. 미영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잘했네. 그게 맞지. 그때 거실 한쪽에 놓인 집전화 수화기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린 작은 방 그 안에는 손주가 놀다 두고 간 장난감 상자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 방문 틈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순자였다. 그녀는 이미 집에 도착해 손주를 보다가 우연히 아들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오늘만큼은 둘이서만 보내고 싶대. 엄마도 알잖아. 끼어들면 안 되지. 그 말들이 또렷하게 가슴에 박혔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방 안에 있던 자신의 가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에코백 안에는 여전히 반찬통과 노란 봉투가 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끼어드는 거구나. 순자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집안의 오랜 시간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내려앉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던진 며느리의 한마디와 그 말을 전해야만 했던 아들의 망설임 속에서 이 가족의 결혼 기념일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외로운 날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태준의 집 거실에는 아이의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었고 TV에서는 어린이 만화가 정신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순자는 낮에 도착한 뒤로 계속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다. 손주는 장난감 블록을 들고 할머니, 이거 봐. 하며 뛰어다녔고 순자는 그 모습을 따라가며 허리가 아픈 기색도 보이지 않은 채 연신 웃고 있었다. 그래, 잘했네. 우와, 우리 손주 진짜 똑똑하네. 순자의 목소리는 지친 기색 없이 밝았다. 하지만 손주가 잠시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손주 장난감을 정리하면서 순자는 잠시 허리를 짚었다. 아이고, 요즘은 하루만 놀아줘도 이 허리가 그냥. 혼잣말을 하며 한 번 숨을 고른 뒤 다시 무릎을 굽혀
블록을 상자에 넣기 시작했다. 주방에서는 요리가 거의 끝나가는 소리, 냄비 뚜껑이 살짝 들썩이며 나는 칙 하는 소리가 들렸다. 미영은 늦은 점심을 따로 차리는 중이었다. 순자는 살짝 다가가며 말했다. 미영아, 뭐 도울 거 없니?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가 할게요. 말투는 공손했다. 그러나 어떤 온기도, 어떤 반가움도 묻어나오지 않았다. 순자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 그럼 뭐라도 가져올까?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손주 보느라 피곤하셨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목소리에는 굳이 움직이지 않으셔도 돼요라는 선을 긋는 뉘앙스가 들어 있었다. 순자는 잠시 주저하며 다시 서 있는 올려진 손을 내려놓았다. 그래, 그러지 뭐. 순자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소파는 아직도 이 집에 처음 왔던 날과 똑같이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때처럼 편안하지 않았다. 순자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작은 에코백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반찬통 3개와 노란 봉투가 들어 있었다. 오늘 저녁에 같이 먹으면 내 반찬도 좀 나올까?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했었다. 그러나 오늘 저녁은 자신이 끼어들 수 없는 자리였다. 순자는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굵은 마디, 깊게 패인 주름들, 평생 생선뼈를 발라내던 손가락들. 내가 참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가슴이 또 한 번 조여왔다. 그때 미영이 거실로 나왔다. 손에 물티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며 투덜거렸다. 아휴, 이 애는 왜 이렇게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지. 순자도 일어서서 도우려 했다. 그러나 미영이 빠르게 말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한다니까요. 웃지 않은 얼굴, 날 선 말투. 순자는 한 발 물러났다. 그래, 너도 힘들겠다. 순자는 애써 부드럽게 말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일하는 엄마가 참 힘들지 싶어서. 그러자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만들며 대답했다. 뭐 다 그렇죠. 다 그렇죠. 그 말은 언제나 대화를 끝내는 말이었다. 아무 의미도 정서도 없는 말. 순자는 그것을 잘 알았다. 한편 회사에서 퇴근하던 태주는 차 안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일찍 나오려 했지만 팀장과 회의가 길어져 결국 저녁 시간을 겨우 맞춘 셈이었다. 아휴, 엄마도 그렇고 미영이도 그렇고 왜 내가 중간만 되면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냐? 그는 잠시 라디오를 끄고 핸들을 잡은 손을 바라보았다. 결혼 10년 동안 늘 두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애썼다. 그러나 그 균형은 점점 무거운 돌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태주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가 달려와 안겼다. 아빠, 어이구, 우리 아들, 오늘 할머니랑 많이 놀았어? 태준이 환하게 웃자 순자도 뒤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왔냐, 준아? 엄마, 벌써 왔어? 아이고, 손주 보려고 일찍 왔지. 말투는 밝았지만 태주는 어딘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순자의 표정에 평소와 다른 냉기를 확인한 것이다. 저녁이 되기 전 순자는 손주에게 밥을 먹이며 작은 주전부리를 꺼냈다. 미영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어머니, 저녁 먹일 건데 그거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밥 안 먹어요. 순자는 손주에게 줄 과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이고, 그려? 나는 그냥 좀 먹이고 싶어서. 애가 편식하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미영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투가 문제였다. 차갑고 피곤하고 눌러 담은 듯한 그 느낌.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괜한 짓 했네. 미영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태주는 이 상황을 보며 슬쩍 미영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여보, 너무 뭐라 하지 마. 그러자 미영은 갑자기 표정이 굳었다. 내가 뭐, 잘못 말했어? 그건 아닌데 좀 부드럽게 말하면 좋지. 지금 내가 말투가 틀렸다는 거야? 순자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자 서둘러 말했다. 얘들아, 얘들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내가 오늘은 좀 많이 준 것 같아. 내가 조심하지 그랬다. 그 말에 태준과 미영은 동시에 입을 닫았다. 순자의 자기 탓으로 돌리는 화법. 언젠가부터 이 집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말이었다. 손주가 잠시 장난감을 가지러 간 사이 순자는 부엌에서 반찬통을 하나 꺼냈다. 저녁에 혹시 먹을까 싶어서 내가 고등어 조금 졸여왔어. 그러자 미영은 짧게 말했다. 아, 오늘은 저희 저녁 약속 있어서 고등어 쓰긴 좀 그래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순자의 손을 그대로 굳게 만들었다. 고등어를 든 채 미영을 바라보는 순자의 눈동자가 떨렸다. 약속? 세 식구끼리? 네, 오늘은 저희 둘이서만 나갈 거예요. 순자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그래야지, 오늘 같은 날은.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다시 에코백에 넣었다. 잠시 후 미영은 거실에서 화장을 고치며 말했다. 여보, 우리 6시에 나가자. 태주는 조용히 끄덕였다. 엄마, 우리 저녁에 잠깐 나갔다 올게. 그래, 그래. 나는 애만 보고 있으면 돼. 엄마 너무 힘들면 미영이한테 말해. 아이고, 뭔 힘이야. 손주랑 있는 게 좋지. 순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방 안 혼자만의 표정은 달랐다. 애써 억지로 올린 입꼬리의 무게.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공허함. 손주가 잠시 잠든 틈, 순자는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아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우리 손주 할머니 때문에 피곤하지 않냐? 그리고 자신에게도 말했다. 나는 여기서 어떤 자리일까? 눈가가 붉어졌지만 순자는 눈물을 애써 손등으로 훔쳤다. 누군가 보지 않도록. 태준과 미영은 외출할 준비를 하며 말다툼 없이 움직이는 척했지만 서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서 있었다. 문득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나는 그냥 오늘 하루만큼은 소중하게 보내고 싶었어. 근데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투가 조금 엄마는 좀 그랬을 것 같아.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또 내가 문제라는 거네. 둘 사이의 온도는 다시 싸늘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좁은 방 안에서 순자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집에서 한 사람의 가족이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느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손주 옆에 몸을 기댔다. 아이의 작은 손이 순자의 손등에 스르륵 닿았다. 그 따뜻함은 순자의 오늘 하루 중 유일하게 따뜻한 순간이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순자는 잠든 손주 옆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뚝하고 소리를 내며 굳어 있었다. 아이고, 이제는 진짜 하루만 움직여도 몸이 이렇게 말을 안 듣네. 작게 혼잣말을 하며 순자는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그 순간 거실에서 주방 조명을 켠 미영이 보였다. 외출 준비는 이미 마쳤는지 화장을 고치며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어머니, 아이 잘 자요? 응, 금방 자더라. 오늘 많이 뛰어다녀서 그런가 봐.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 흔한 말조차 딱딱하고 건조했다. 마치 이제 맡았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제 몫은 끝났어요라는 투였다.
순자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너희는 저녁 뭐 먹으러 갈라나? 아, 그냥 스테이크 먹으러 가려고요. 예약해놨어요. 스테이크. 순자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아침에 자신이 싸둔 반찬통이 떠올랐다. 손질한 고등어, 참깨 뿌린 멸치, 깍두기. 그것들은 오늘 이 집 식탁에는 결코 올라오지 않을 거라는 걸 순자는 알고 있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희 저녁 먹고 늦게 들어오니? 한두 시간? 뭐 그 정도요. 미영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 말투는 불필요한 감정 없이 필요한 정보만 건네는 느낌이었다. 그래, 알겠다. 순자는 짧게 대답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순자는 에코백을 열었다. 반찬통들이 그대로였다. 점심에라도 먹을까 싶어 가져온 음식들이 결국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순자는 하나씩 꺼내놓고 그저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그냥 뭐 나 혼자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은 도무지 따라주지 않았다. 갑자기 순자의 눈이 흐려졌다. 그녀는 고등어 조림통을 꼭 쥐었다. 살짝 눌린 고등어의 비늘이 반짝였다. 참, 내가 이 나이에 이걸로 서운하긴. 그럼에도 서운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때 태준이 현관에서 들어왔다. 엄마, 나왔어. 순자는 서둘러 눈가를 훔치고 밝게 웃었다. 왔냐? 오늘은 일찍 왔네. 태준은 어머니의 어색한 미소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이고, 무슨 일이 있겠냐? 손주 보고 있었지.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렸다는 건 태준만 눈치챘다. 태준은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확인한 뒤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말했다. 엄마, 오늘 힘들었지? 힘들기는 애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표정이 좀. 순자는 급히 태도를 바꿨다. 얘는 왜 자꾸 사람을 걱정시키고 그래. 야, 나는 괜찮다니까. 그러나 목소리 속엔 괜찮지 않음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다. 태주는 끝내 묻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고 부부는 외출할 시간이 다가왔다. 미영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말했다. 여보, 나 준비 다 됐어. 태준도 외투를 걸치며 말했다. 엄마, 우리 다녀올게. 너무 늦진 않을게. 순자는 애써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래. 어서 다녀와라. 결혼기념일인데 너희끼리 잘 보내야지. 엄마도 저녁 드시고요. 아이고, 나는 김치찌개 끓여놨다. 그건 먹으면 돼. 그 말에 미영은 잠깐 고개를 들어 순자를 보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어머니, 저녁 따뜻하게 드세요. 그 말은 분명 예의 바른 말이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우리 저녁은 같이 못 먹어요. 그 말의 다른 버전처럼 들렸다. 문이 닫히며 조용해진 집. 순자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다. 현관문 너머로 들리는 부부의 웃음소리가 문틈 사이로 흐릿하게 들려왔다. 순자는 그 소리를 몇 초간 그대로 듣고 있었다. 그 음향은 자신이 이 집에서 빠져나간 자리처럼 느껴졌다. 부엌으로 돌아온 순자는 반찬통을 하나씩 꺼냈다. 고등어 조림, 멸치볶음, 깍두기, 밥을 덜어 혼자 먹으려고 했지만 숟가락이 잘 들어지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있으니 딱 그 자리가 함께 먹고 싶었던 사람들과 먹지 못하는 자리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느껴버렸기 때문이었다. 순자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쪽 의자에 등을 기대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 방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손주가 잠깐 잠에서 깬 것이었다. 아이고, 우리 손주 깼냐? 순자는 빠르게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아이를 안아달래며 순자는 말없이 아이 등을 토닥였다. 아이의 체온이 전해지자 순자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다. 너라도 있어서 할미가 오늘 하루를 버틴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자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아이를 다시 재운 뒤 순자는 창문가로 갔다. 밖은 캄캄했고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에 길게 퍼져 있었다. 그 빛 아래에는 커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손을 잡고 웃으며 기념일을 즐기는 사람들.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웃으며 보내던 날이 있었지. 그리고 덧붙였다. 이젠 그냥 혼자인 게 익숙해야 하는 건가. 순자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시간이 흐르고 미영과 태준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부부가 들어오자 순자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오냐, 잘 다녀왔어?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아이고, 손주 봐야지. 내가 어떻게 자. 그나저나 많이 먹었니? 응, 잘 먹고 왔어. 하지만 순자의 눈밑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이를 보느라 피곤해서인지 혼자 있는 동안 울어서인지 알 수 없는 불금이었다. 미영도 그걸 보았지만 그녀는 보지 못한 척했다. 태주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지만 그 역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침묵을 택했다. 아이를 재우고 방을 정리하면서 순자는 태준에게 작게 말했다. 준아. 응, 엄마. 오늘 참 고맙다. 태준은 의아했다. 뭐가? 그냥 너라도 이렇게 챙겨주니까. 순자의 그 말에는 깊은 서러움이 들어 있었다.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끝까지 묻지 않았다. 묻는다는 건 그 서러운 마음을 꺼내라는 요청이기 때문이었다. 그 말이 순자를 더 아프게 만들 것 같았다.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나 그냥 일찍 가볼게. 오늘 좀 늦게까지 있었더니 몸이 좀. 그래. 그럼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야.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돼. 그 말에 태주는 짧게 멈췄다. 엄마가 왜 이렇게 서둘러 나가려고 하지? 그러나 이유를 묻지 못했다. 이미 순자의 마음은 조용히 다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아이를 보느라 제대로 쉬지 못한 탓인지 몸 상태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가슴 한쪽이 둔하게 쿡쿡 찌르는 듯했고 어지럼증이 계속 이어졌다. 어제 너무 무리했나? 순자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외투를 챙겼다. 아침에 떠난다고 말했으니 더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민폐일 것 같았다. 현관을 조용히 닫고 계단을 내려가며 순자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숨이 답답하고 머리가 살짝 어지러질했다. 괜찮다, 괜찮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 그녀는 자신을 다독이며 천천히 걸었다.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졌을 무렵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정류장 옆 벤치에 털썩 앉으며 손가락이 떨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집까지 가야 하는데.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버스를 타려 했지만 결국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버스가 도착했음에도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며칠 내내 혼자서 참고 있던 피로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몸으로 쏟아져 나온 듯했다. 정류장 옆 편의점 사장이 순자의 상태가 이상한 걸 보고 다가왔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집에만 가면 돼요. 하지만 어지럼증은 더 심해졌고 결국 사장이 119에 신고했다. 순자는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작은 병원에서 초진 검사를 받자마자 의사는 급히 말하며 큰 병원을 권유했다.
어르신, 심전도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바로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그냥 쉬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닙니다. 무표정한 순자의 눈가에 잠시 흔들림이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말했다. 애들 바빠요. 연락 말아줘요. 의사는 잠시 멈칫했다. 보호자 연락처는 있으신가요? 가족분들을 불러야 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애들 모두 바빠요. 그래도 그냥 검사만 받고 갈게요. 그 말은 나 때문에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의미였다. 의사는 더 말하지 못했다. 큰 병원의 검사실 앞. 순자는 벽에 기대 앉아 천천히 숨을 쉬었다. 주변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순자는 철저히 홀로였다. 두 손은 떨렸고 시야는 흐려졌다. 심장은 쿵쿵 비정상적으로 뛰었다. 순자는 혼잣말했다. 이럴 때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목소리엔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그때 몸이 흔들리며 앞으로 넘어갈 뻔했다. 순자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다. 주변 사람 하나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빈속이라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끝은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다. 잠시 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검사실로 들어갔다. 검사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한층 더 창백해져 있었다. 그 시각 태주는 회사에서 회의를 정리하고 나오는 중이었다. 휴대폰 진동을 확인하자 의문의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다. 보호자분 맞으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 검사 진행 중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보호자? 누구? 발신 번호를 확인한 순간 태준은 숨이 턱 막혔다. 엄마. 그는 바로 전화했지만 이미 병원에서는 진료 중이라 통화가 되지 않았다. 엄마가 병원에? 왜? 그는 회사 책상 위에 있던 노트를 그대로 던져두고 뛰어나갔다. 지하철역까지 뛰어가며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들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어제 힘들어 보이긴 했는데 설마. 혹시 내가 너무 무심했나? 태준의 심장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점점 조여갔다. 병원에 도착한 태준은 급히 접수대로 달려갔다. 저 어머니, 환자 순자 씨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놀라며 안내했다. 지금 검사 마치고 대기 중이세요. 태준은 달려가듯 그곳으로 갔다. 창백한 얼굴의 순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엄마. 순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머나 준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그 말투는 얼굴이 죽색이 되도록 아픈 사람이 아니라 아들에게 미안해서 괜찮은 척하는 사람의 말투였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태주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순자는 당황한 듯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뭘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두 군데를 오가? 119까지 탔다면서. 그게 나는 그냥 집에 가려 했는데. 순자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 나한테 말 한마디만 하지 그랬어. 얘가 일하잖아. 바쁘잖아. 일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 순자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더 아프게 들렸다. 잠시 뒤 의사가 다시 나타났다. 보호자분 오셨군요. 어르신이 어제부터 과로하셨거나 스트레스가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상태인가요?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순간이 있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지워졌다. 순자는 그 말에 태준을 보며 작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끔 아픈 건 아니고. 하지만 의사는 이어 말했다. 앞으로 이런 증상이 또 오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이 자주 챙겨주셔야 합니다. 순자는 순간 눈을 피했다. 태주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들었어? 아니야 뭐. 그러나 태준의 마음속에서 어젯밤 어머니의 붉어진 눈과 미영의 차가운 말투, 어머니의 억지 웃음들이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다. 태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엄마, 나 진짜 바보였나 보다. 태준이 어머니 손을 붙잡고 있던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미영이 달려왔다. 여보,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급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괜찮다니까.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미영은 차마 순자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어제 자신이 던졌던 말, 오늘 결혼기념일엔 시어머니 오지 마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미영아, 엄마 위험할 뻔했대. 미영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제 좀 예민해서. 아이고, 예민하긴. 결혼기념일인데 당연히 너희끼리 있어야지. 순자는 끝까지 며느리를 배려하려 했다. 그게 오히려 미영의 가슴을 더 찔렀다. 의사와의 상담을 마친 뒤 순자는 회복실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다. 머리맡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순자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은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더 작아 보였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릿하게 무너져 내렸다.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다시는 이렇게 만들지 않을게.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됐다. 너희 잘 살면 그걸로 된다. 그러나 그 작고 잔잔한 미소 뒤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다. 병원 회복실의 공기는 사람이 가득한 복도와 달리 지나치게 고요했다. 순자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햇빛이 조심스럽게 스며들었고 장갑 낀 간호사가 그의 혈압을 재고 있었다. 어르신, 지금은 안정됐어요. 조금만 더 쉬시면 됩니다. 간호사는 부드럽게 말한 뒤 천천히 방을 나섰다. 순자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표정만큼은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병실 가득 고요하게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삑 소리가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침대 옆에 앉은 태주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손끝에 핏기가 사라질 만큼 세게 쥐고 있었다. 순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순자는 힘없이 눈을 떴다. 왜 그러냐, 준아. 엄마가 좀 기운이 없어서 그렇지. 그 말은 늘 그래왔던 말이었다. 늘 괜찮다고 말해서 아들이 더 이상 묻지 못하게 만드는 말. 태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엄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가 너무 바보 같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어젯밤에 엄마 눈이 빨갰던 것도 알았는데 그냥 지나쳤어. 순자는 급히 손을 들었다. 그건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지. 아니야, 엄마.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제 엄마가 방에서 조용히 문 닫을 때 내가 그 소리 들었어. 근데 그걸 알면서도 나도 미영이도 그냥 신경 못 썼어. 순자의 가슴이 잔잔하게 저려왔다. 준아, 너는 항상 엄마 챙겼다. 엄마는 너한테 조금도 서운한 거 없다. 서운한 거 없다는 그 말이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려주는 말이야. 태준의 말에 순자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방 밖에서 작은 걸음소리가 들렸다. 문이 살짝 열리며 미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들어오며 말했다. 어머니,
좀 괜찮으세요? 순자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괜찮다. 어서 와라. 그 미소를 본 미영은 모간이 뜨겁게 차올랐다. 왜 이런 표정을 하고도 나를 위로하지? 어제 내가 한 말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지? 그 의문은 점점 더 깊은 죄책감으로 변했다. 미영은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저 어머니, 제가 어제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순자는 머리를 저었다. 심하긴 뭐가 심해.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힘든 게 있다. 그 말에 미영은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졌다. 저 어머니가 아픈 줄도 모르고 저녁 먹으러 가서 웃고 떠들고 내가 웃는 게 뭐가 잘못이냐. 젊은 사람들이 웃어야 집안이 사는 거지. 순자의 말은 그렇게 너그럽고 부드러웠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영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찔러왔다. 이때 태준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엄마, 왜 119 타고 병원 올 때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 바쁘잖아. 아니, 그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중요하지. 내가 일해야 저 집도 굴러가고 애도 크지. 엄마, 태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순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엄마는 왜 늘 자기만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해?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토해냈다. 엄마가 아픈데, 아프다 말 한마디 못해서 혼자 병원 오고, 119도 혼자 타고, 심장도 안 좋다는데, 왜 나 바쁠까봐 그게 먼저 생각나? 순자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건 정답이 있었던 질문이 아니었다.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온 그녀의 습관이었을 뿐이다. 순자의 눈동자에 천천히 눈물이 차올랐다. 그 눈물은 자신의 삶, 외로움, 서러움, 그리고 아들에게 미안함이 한꺼번에 섞인 눈물이었다. 미영은 두 사람을 보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여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나 진짜 몰랐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몸이 안 좋으신 줄. 태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미영의 말은 계속되었다. 나는 그냥 우리 결혼 기념일이니까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싶었던 거지. 어머니를 내쫓으려는 게 아니었어. 그 말은 억지 변명이 아니었다. 정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진짜 말이었다. 그러면서도 미영은 깨달았다. 그 마음 하나를 위해 얼마나 큰 상처를 시어머니에게 줬는지.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말을 잇지 못한 채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순자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됐다, 그 말이면 됐다, 미영아.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결코 괜찮지 않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병실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다. 순자는 눈을 감았고 태주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세 사람의 감정이 하나의 공간에서 뒤섞여 뚝뚝 떨어지는 듯한 공기. 하지만 이 정막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미영은 처음으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감정을 뼈 깊숙이 느끼기 시작했다. 태주는 어머니가 혼자 병원을 견뎠다는 사실에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 순자는 자식에게 걱정을 끼쳤다는 미안함과 오랜 세월 참고 견뎌온 자신의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고 있었다. 순자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아, 응, 엄마. 너희는 서로 잘해라. 그래야 내가 편하다. 그 말은 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너희는 화목해야 한다는 천진하고도 슬픈 진심이었다. 태주는 울면서 대답했다. 응, 엄마. 이제 잘할게. 미영도 작게 말했다. 저도요, 어머니. 이제 정말 잘할게요.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말하지 않은 결심이 이미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선택을 준비하기 시작할 것이다. 밤 공기는 병원 앞에서 찬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순자는 태중과 미영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병원 로비의 희뿌연 불빛, 약국의 붉은 간판, 밤도로 위의 차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계단을 내려갈 때 미영이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댁으로 바로 가시기엔 힘드실 거예요. 순자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나대로 집에 가야 된다. 그래도 아니다, 미영아. 나는 내가 있을 자리로 가야지. 그 말은 나는 더 이상 너희 집에 부담으로 있고 싶지 않다. 라는 의미와 같았다. 태준도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목만 부드럽게 잡았다. 그러나 순자는 그의 손까지 빼냈다. 준아, 너는 네 아내만 챙겨라. 그게 맞다. 그 말은 태준의 마음을 또 한 번 후벼 팠다. 택시 창밖에서 스치는 가로등 불빛들이 순자의 얼굴을 가끔씩 비추었다. 그 빛 아래에서 순자의 표정은 누구보다도 고요했지만 고요함 속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참 오래 살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남편이 떠난 뒤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랑도 거리 조절을 해야 하나 봐. 택시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앞에 멈췄다. 순자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기사의 따뜻한 말에도 순자는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집 안에 들어오자 싸늘한 공기가 순자를 맞았다.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집, 아무 소리 없이 얼어붙어 있는 공기. 순자는 천천히 전등을 켰다. 허름한 부엌, 낡은 찬장, 늘 그 자리에 놓여있는 낡은 소파. 그래, 여기가 내 자리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벗어 의자 위에 내려놓았다. 바람 빠진 듯 푹 꺼진 소파에 앉자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왔다. 병원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다시 이런 증상이 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혹시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내가 누워 있어도 아들은, 며느리는 내가 말 안 하면 모르겠지? 그리고 결론이 내려졌다. 그래. 이번엔 나부터 챙기자. 순자는 서랍장 밑에서 오래된 철제 서류함을 꺼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10년 전에 남편이 남긴 집 문서, 적금 통장 사본, 보험 관련 서류, 그리고 손주 돌 때 몰래 넣어두었던 봉투들이 있었다. 순자는 그 하나하나를 꺼내며 과거를 더듬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사진을 찍던 날, 아들의 첫 베넷머리, 그가 첫 돌잔치 때 웃으며 촛불을 끄던 모습. 그러나 사진 속 그 평온함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였다. 순자는 문서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떨림이 조금 있었지만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한 번호를 눌렀다. 네, 여성법률상담센터입니다. 순자는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유언장 같은 걸 작성하려고 합니다. 전화기 건너편 상담사가 잠시 조용해졌다.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순자는 짧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그냥 내 인생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가족분들과 상의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야말로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평생 남을 먼저 챙기고 살아온 순자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내려준 허락이었다. 서류들을 다시 펼쳐보며 순자는 하나씩 항목을 나눴다. 손주에게 이 아이만큼은 내 마음을 다 주고 싶다. 교육비로 쓸 수 있도록 소액 신탁 준비. 태준에게 아들은 너무 많이 짊어지고 살았다. 아들이 부담 느끼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금액. 사회 기부. 나같이 혼자 사는 할머니 도와주는 단체에 조금이라도 써줬으면. 며느리 미영에게 순자는 펜을 들고도 오랜 시간 이름을 쓰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결국 그 칸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그저 나를 부담으로만 본 사람. 내가 줄 마음이 없다. 말은 잔잔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퍽하고 치고 올라오는 아픔이 있었다.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나도 한번 나를 위해 살자. 순자는 작성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곳곳에 떨리는 손글씨가 남아 있었지만 그 어떤 문서보다도 단단하고 흔들림 없었다. 그녀의 눈이 문서 위에 멈췄다. 낡은 필기체로 적힌 작은 문장. 남은 생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순자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마치 스스로에게 남기는 편지처럼.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빙글에 스며들었다. 멀리 버스들이 스치는 소리,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 순자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 이제 후회 안 한다. 내 마음, 내가 정한 대로 간다. 그 말은 울음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다. 순자는 서류를 모두 정리한 뒤 작은 금고에 넣고 잠갔다. 그 철커덕하는 소리는 마치 순자의 마음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 하나가 단단히 닫히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눈가엔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맺혀 있었다. 이제 남은 일은 내가 편할 대로. 그 말은 앞으로 다가올 장면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될 모든 감정의 시발점이었다. 며칠 뒤 태주는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순자가 병원 진료 후 연락을 피하는 듯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문 앞에서 벨을 눌렀지만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었다. 엄마, 안에 있어? 잠시 뒤 아주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순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창백했던 며칠 전과는 달리 표정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마음이 비워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왔냐? 갑자기 다 웬일이냐? 엄마 건강도 걱정되고 그냥 보고 싶어서 왔지. 순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려. 들어와라. 차라도 한 잔 마실라나. 그러나 집 안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들, 그 위에 놓인 낡은 금고, 그리고 금고 옆에 놓인 흰 봉투 하나. 태준의 눈썹이 자연스럽게 찌푸려졌다. 엄마 이건 뭐야? 순자가 순간 짧게 숨을 들이켰지만 금세 담담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냥 내일 정리 좀 한 거다. 일을 정리해? 어떤 정리? 순자는 그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조심스레 봉투를 들고 태준 앞에 놓았다. 준아, 이거 네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태준은 천천히 봉투를 펼쳤다. 그 안에는 정성껏 정리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상속계획, 기부의향서, 손주 신탁 서류, 그리고 한 장의 유언장. 태준의 손이 멈췄다. 엄마 이게 뭐야? 순자는 조금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쓴 거다. 혹시나?
엄마 왜 이런 걸 혼자 작성해?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 그날 병원에서 조금 무섭더라. 그래서 나한테 말도 없이 유언장을 쓴 거야? 준아, 나는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다. 내가 아프면 니들 둘 다 힘들잖아. 그러나 문서 중 한 부분에서 태준의 눈이 멈췄다. 엄마, 왜, 왜 여기에 미영 이름이 없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만 작게 떨렸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엄마, 왜 며느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준 거야? 순자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아, 미영이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태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무슨 그런 말을 해. 너희 집 가면 나는 늘 괜히 온 사람이었어.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러움은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았다. 밥을 먹으려 해도 눈치 보였고 손주 보면서도 내가 있어야 할까 없어야 할까 늘 망설였어. 순자의 눈이 붉어졌다. 그날 오늘 결혼기념일이니까 오지 말라는 말. 그 말이 내 마음을 딱 부러뜨렸어. 태주는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 그건 미영이가 예민해져서. 순자가 손을 올려 태준의 말을 막았다. 아니다, 준아. 그건 마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다.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순자의 목소리에 너무나도 단호한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나와. 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다. 그녀는 두 사람이 책상 앞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멈칫했다. 무슨 일 있어? 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순자 역시 침묵했다. 미영은 천천히 걸어와 책상 위의 서류를 보았다. 그 문서의 헤더를 읽은 순간 그녀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유언장?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기 이건. 태주는 더는 숨기지 않았다. 엄마가 혼자 쓴 거야. 며칠 전에 병원에서 쓰러질 뻔했을 때 미영의 숨이 멎었다. 그리고 문서 중 며느리 항목이 비어 있는 곳에서 눈이 아주 천천히 멈췄다. 저 여긴 왜? 태준이 대신 말했다. 엄마가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대. 미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손으로 입을 막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왜 저한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미영아,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 그 말이 너한텐 그렇게 어려웠더냐?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한 번에 터졌다. 입술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때는 그냥 스트레스도 많고 애도 그렇고 저도 사람인데 저도 좀 쉬고 싶어서.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알지. 내가 힘든 거 나도 며느리살이 해봤다. 어머니. 근데 힘들다고 해서 사람 마음을 밟아도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라 순자의 평생이 담긴 한 문장이었다. 미영은 그 말에 무너져 책상 앞에 주저앉았다. 저 잘못했어요. 그때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태주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유언장을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냥 내게 말하면 내가 또 중간에서 힘들지 않았겠냐. 그래도. 순자가 조용히 눈을 돌렸다. 나는 내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 이제 너무 잘 알겠다. 태주는 머리를 감싸쥐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엄마가 아내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순자는 천천히 두 사람 앞에 앉았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바라는 거 없다. 엄마, 너희 둘이 잘 살면 그걸로 됐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구보다도 아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엄마는 내가 잘 살아도 엄마 마음은 안 돌아올 거잖아.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제발 저한테 화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니까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미영아, 너는 나를 부른 적이 드물어. 나한테 따뜻하게 말하는 걸 참 아끼더라. 그게 다 말해주는 거다. 단순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미영의 가슴을 칼처럼 파고들었다. 순자는 서류를 천천히 모아 다시 금고 안에 넣었다. 철컥. 금고가 닫히는 소리가 두 사람의 가슴을 동시에 무너뜨렸다. 나는 이제 내 마음 지키면서 살란다. 순자의 말에 태주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흐느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등만 돌렸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작고 쓸쓸한지 그 순간 두 사람은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에 휩싸였다. 이제 이 가족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결혼기념일을 맞은 지 정확히 1년 후 태준과 미영은 작년 이맘때의 일을 떠올리며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방에는 두 사람이 함께 끓인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창가에서는 손주가 작은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며 제잘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둘의 얼굴에는 작은 긴장감이 비쳐 있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미영이 작은 숨을 내쉬었다. 여보, 어머니 오신다고 했지? 응. 오늘은 꼭 모셔야겠어. 그 말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1년 동안 마음속에서 다지던 결심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미영은 진심으로 달라지려 노력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태준 역시 어머니의 집을 자주 찾아갔고 어머니의 건강검진을 챙기며 작은 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세 사람의 관계는 어느 한순간 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작은 습관을 바꾸고 상처를 덮어가듯 쌓여온 변화였다. 문이 똑똑하고 두드려졌다. 순자는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다. 작년보다 얼굴이 조금 더 편안해 보였고 옷도 깔끔하게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다. 엄마, 들어오세요. 태준이 서둘러 신발을 벗겨주려 하자 순자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다. 다시 애처럼 굴지 마라. 그러나 말투는 예전보다 훨씬 온화했다. 집 안에 들어오자 손주가 달려나왔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순자는 밝게 웃으며 손주를 품에 안았다. 아이고, 우리 새끼 얼마나 컸어. 할미가 더 보고 싶었다. 그 미소는 1년 전 병원 침대 위에서의 그 미소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상처를 감춘 미소가 아니라 조금씩 회복되어 찾아온 진짜 미소였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이거 제가 끓인 미역국이에요. 어머니 생신에만 끓이던 건데 오늘은 특별히 같이 먹고 싶어서. 순자는 미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작년과 다르게 흔들리는 느낌이 없고 진심이 담긴 따뜻함이 있었다. 그래, 잘 먹자. 미영아, 내가 이렇게 해주니 내가 참 고맙네. 그 말 한마디에 미영은 고개를 떨궜다. 눈가가 금세 젖어들었다. 한상 가득한 음식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정성만큼은 어떤 잔치상보다 따뜻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했다. 하지만 그 정막은 어색함이 아니라 평안함에 가까웠다. 밥을 다 먹고 치우려던 참 손주가 종이를 들고 뛰어왔다. 할머니, 이거 유치원에서 만든 거야. 순자는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유치원 선생님이 도와 쓴 듯한 문장이 있었다. 할머니, 항상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내가 나중에 할머니 돌봐줄게요. 순자의 눈이 순간 붉게 젖었다. 떨리는 손으로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손주는 말도 예쁘게 하네. 그런데 편지 뒤에는 작은 글씨로 미영이 적어둔 문장이 있었다. 어머니, 지난 1년 동안 다시 배웠어요.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말의 온기라는 걸요. 많이 늦었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순자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다 괜찮다. 설거지를 정리한 뒤 태주는 순자 옆에 조용히 앉았다. 엄마, 왜? 1년 전 그날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순자는 잠시 창문을 바라보다 말했다. 너는 참 좋은 아들이다. 근데 그날은 너도 힘들었겠지. 아니야. 엄마가 혼자 아프고 혼자 쓰러지고 우리 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생각하면 지금도 미치겠다. 지나간 일이다, 준아. 순자는 손등으로 태준의 손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는 아들의 죄책감을 녹여주려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너희 둘이 지금처럼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그 말에 태주는 1년간 들여왔던 마음의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식탁 위에는 순자가 들고 온 작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미영은 순간 긴장했다. 태준도 불안한 눈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게 뭐야? 순자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두 사람 앞에 놓았다. 그 안에는 수정된 상속 서류가 있었다. 태준의 이름, 손주의 이름, 그리고 미영의 이름까지 새롭게 적혀 있었다. 미영은 숨이 멎은 듯했다. 어머니, 제 이름. 그래, 있다. 저한테 왜?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에 미영의 무릎이 후들거리며 흔들렸다. 눈물이 침묵 속에서 다시 쏟아졌다. 어머니, 정말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라는 건 길게 보면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넌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 그걸 내가 왜 모르겠냐? 미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태준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단촐한 외식을 하러 나갔다. 작은 동네 식당이었지만 창가의 따뜻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의 얼굴은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다. 식사 중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이 참 좋다. 태준이 웃었다.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올해 결혼기념일은 정말 우리 가족이 같이 보내는 날이네요. 순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게 진짜다. 1년 전에 못했던 걸 오늘에서 참 좋다. 창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작은 식당 유리창 너머로 떨어지는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세 사람의 모습을 감싸듯 내려앉았다. 그 순간 지난 상처도 오해도 죄책감도 모두 눈송이처럼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짜 결혼기념일의 의미가 세 사람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